자, 이제 두 번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19년 요 만주 쪽에서 만들어진 의열단이라는 조직인데요. 우리 이 의열단은 김원봉과 신채호가 만든 단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의거 활동들을 했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어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열단은 개인들의 테러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일제에 공포심을 주고자 그렇게 활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죠?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었어요. 네, 그 인물들의 활동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 일제를 조선으로부터 떼내는 것인데 독립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한계를 느끼자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상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여기에 있던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황포군관학교에 입관을 해서 우리가 뭔가 정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군사교육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양성하자. 그리고 전쟁을 하자. 의거 활동이 아니라 전쟁을 한번 해서 본격적으로 대항해보자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원봉과 그 세력들이 다 상해의 군관학교에 입관을 해요. 그리고 군사교육을 받고요. 실제로 1935년에 이제는 뭔가 공부를 좀 했어.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네. 이때는 정말 모든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뿐만이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도 다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면은 이념을 조금 초월한 저와 우를 초월한 느낌의 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죠. 단체명을 보면은 이 단체의 사상 혹은 이념이 조금은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사회주의 계열이 많고요. 한국이라고 하면은 민족주의 계열이 많습니다. 네. 좌와 우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단체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딱 보면은 알 수 있죠. 조선민족혁명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색깔이 조금 더 짙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아무리 통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회주의가 조금 더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조금 좌편향이었던 그 흐름들이 문제가 돼서 많은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상해 근처에 있던 김구 세력에게 여러분들도 합류하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네, 그렇지만 이때 김구가 거절을 하죠.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진정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연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기도 하죠. 그리고 활동 자체가 조금 삐그덕거리기도 해요. 네, 그랬던 게 바로 민족혁명당인데요. 이런 와중에 뭔가 이렇게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던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일본이 이제는 중국 본토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 난징 이쪽 지역들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이 민족혁명당과 그리고 임시정부가 있던 그곳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어요. 나중에 세계사할 때 배우겠지만 이 중국이 이 중일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고 일본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뭔가 되어가지 않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한번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 중일전쟁을 겪고 나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김원봉은 37년에 똑같은 해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새로 개편을 합니다. 이때는 난징에서 만들게 되고요. 이 상해에서 이동을 해서 이쪽 지역에서 만들고요. 이때는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산하부대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정식 군대를 만들어요. 네. 드디어 김원봉과 그 세력들의 뭔가 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가지는 의의는요. 이쪽 만주 말고 이 관내 지역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정식 군대예요. 왜 그랬느냐? 중국도 이제는 뭔가 위기가 느껴지는 거지. 만주 때까지는 그래 좀 뭔가 견뎌보자라고 했는데 이 중일전쟁을 겪고 나서부터는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일제와 싸울 수 있는 모든 군대는 다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곳에다가 정식으로 군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합작을 해서 항일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의용대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당시 중국 내부의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처럼 이념 간의 갈등이 조금은 있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었는데, 자, 국민당 정부는 우익 계열, 민족주의 계열이 좀 더 많았고요. 공산당은 사회주의 계열,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국민당 정부가 원래 있었는데요. 갑자기 20년대부터 사회주의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폭풍 성장하니까 국민당은 늘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적이 나타난 거야. 누구? 만주를 때리고 본토를 때린 일본. 이 일본을 일단은 잡아내야겠다라고 해서 이 둘이 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둘이 싸우고 있는 거를 잠깐 멈추자. 일단은 저 일제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국민당은 공산당을 감시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언제? 저 37년, 38년 그때 무렵에. 그랬으면 안 됐는데 뭔가 불안한 거지. 일제가 물러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저 사회주의한테 뺏길 것 같은 거야, 중국을. 그래서 계속 감시하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조직과 함께 합작을 하게 된 거예요. 조선의용대? 쟤네도 뭔가 사회주의 계열이네. 쟤네 뭔가 꺼림직한데라는 느낌을 받은 거겠죠. 네, 그렇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한테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들이 좀 별로야.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시키던가 아니면 정말 뭔가 가벼운 것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내부에서의 이념 갈등들이 실제로 조선의용대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식 군대고 싸울 수가 있는데 일부러 이제 단순 업무를 시키는 거죠. 정식으로 싸우러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포로 신문을 시키든지 아니면 단순한 정보 수집을 시키든지 이런 식의 후방 지원 역할들을 많이 시켜요. 심지어는 같은 공산당 계열인 사회주의 세력들을 감시하라고도 명령을 내립니다.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을 강요하니까 이제 의용대 내부에서도 뭔가 불만이 생기겠죠. 우리가 군대를 만들긴 했는데 과연 이 국민당 정부와 계속해서 뭔가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 이 지역에 있던 의용대가 실제로 의용대는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우한은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 세력들이 어디로 가느냐? 화북지대, 연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요. 여기는 왜? 사회주의가 결집이 되어 있었거든. 화북지대로 가면은 이쪽보다는 조금 북쪽이에요. 이쪽이 화북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재정비를 하고 뭔가 우리만의 군대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40년대에 가면은 이 조직이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개편이 되고 그 산하 부대로 조선의용군이라는 조직으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의용대의 일부가 화북지대로 이동해서 세력을 개편하는데 하나는 조선 독립동맹, 하나는 조선의용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 나머지 일부, 저 우한 그 일대에서 나머지 일부는 어디에 합류를 하느냐? 여기에는 김원봉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정의 세력이 좀 더 뭔가 커지게 되겠죠. 뭔가 변화가 생겼죠. 맨 처음에는 35년 무렵에는 김구에게 합류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김구의 임정이 합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의열단에서 시작이 된 김원봉과 그 세력들의 활동들이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독립동맹 세력들은 나중에 북한 정권 수립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동북항일연군 세력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팀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 팀 하나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김원봉과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들이 합류한 임시정부의 활동을 봐야겠죠. 그건 저기 나와 있는데 잠시 또 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